안녕하세요. 전병선입니다. UML 에센스 모듈 6 활동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행위 다이어그램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활동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활동 다이어그램은 전형적인 플로우 차트하고 많이 유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듈에서는 활동 다이어그램 개요, 행위 노드, 제어 노드, 객체 노드, 또 파티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다이어그램, 즉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실행과 행위의 흐름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작업 흐름, 워크플로우 또는 유스 케이스 이벤트 흐름, 플로우 이벤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당하죠. 여기 다이어그램에서는 직원 정보 처리를 해주는 그런 활동 다이어그램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동이 시작하면 그러면 직원 정보를 먼저 수신을 하죠. 그 다음에 직원 정보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유효하지 않은 경우엔 직원 정보를 다시 수신하고 유효하다면은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하나는 급여 지급을 할당해주고 또는 하나는 직원 아이디를 할당해주는 작업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작업이 마치게 되면 이제 직원 정보 처리해주는 그런 흐름이 끝나게 되는 거죠. 활동 다이어그램이 표현하는 활동, 즉 액티비티는 하나 이상의 행위로 분해될 수 있는 행위의 연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가 되죠. 그래서 다이어그램에서 더 이상 작은 단위로 분할되지 않는 단일한 스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위는 입력값을 받아서 출력값을 변환하거나 처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활동 다이어그램의 모델 요소는 행위 노드와 제어 노드 그리고 객체 노드로 구분됩니다. 행위 노드, 즉 액션 노드는 활동 안에서 구별되는 원소적인 그런 작업을 표현하는 모델 요소이고, 제어 노드, 즉 컨트롤 노드는 활동 흐름을 제어하는 모델 요소입니다. 그리고 객체 노드, 오브젝트 노드는 그 활동 안에서 사용되는 객체, 즉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행위 노드, 즉 액션 노드는 행위의 호출, 콜 액션, 또 신호 송신, 샌드 시그널, 이벤트 수신, 억셉트 이벤트, 또 시간 수신 이벤트, 억셉트 타임 이벤트 등의 모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 호출은 활동, 동작 또는 오퍼레이션을 호출하는 그런 걸 말하고, 그래서 표기법으로는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호 송신은 신호 행위를 비동기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좀 튀어나온 그런 사각형 형태 모습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벤트 수신은 이벤트 행위를 기다리고 이따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수신해 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온폭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사각형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이벤트, 시간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이제 기다리고 수신할 때는 이렇게 모래시계 형태의 그런 아이콘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들 행위 노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행위 호출 노드, 콜 액션 노드에 대해서 보죠. 행위 호출 노드는 동작 호출과 활동 호출 그리고 오퍼레이션 호출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동작 호출, 즉 콜 비헤이비어는 일반적인 행위의 동작을 호출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활동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이 동작 호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행위 노드가 됩니다. 행위 호출 노드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활동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활동에 대한 연결을 호출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활동 호출, 콜 액티비티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콜 액티비티 노드는 여기 끝에 여기에 이제 삼지창 이것이 이제 붙어 있죠. 또는 이제 특정 클래스나
또는 인터페이스 또는 서브 시스템의 메서드나 오퍼레이션을 호출하는 경우라면은 오퍼레이션 호출 노드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원 아이디 할당이라고 하는 이 행위 호출 노드가 직원 클래스의 직원 아이디 발행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직원 클래스의 직원 아이디 발행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여기에 있게 되는 거고,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호 송신 노드, 즉 send signal 노드는 신호, 즉 시그널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대상 객체에 전송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반대로 웹의 이벤트를 기다리는 것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 이벤트 수신 행위 노드를 사용하면 되죠. 이들 두 노드는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에서는 주문 처리 행위가 끝나면 지급 요청이라고 하는 신호 송신을 보냅니다. 보내고 그러면 이제 그 지급 승인 이벤트를 발생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이것을 수신하는 걸 기다려요. 그때 수신하게 되면 주문 배송하는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 이벤트 수신, 즉 accept time 이벤트 행위 노드는 시간에 반응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업무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일 수도 있고 특정 시간이나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기말이 됐을 때, 이런 분기말이라는 이벤트가 특정한 시간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부가세 납부를 하라는 행위가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특정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이 되면은 Y2K를 실행해라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을 연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문을 연다. 그리고 10초가 지나면 10초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10초가 지나면 문을 닫는다. 이런 행위가 수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어 노드는 제어 흐름, 컨트롤 플로우, 즉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제어가 흘러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 제어 노드는 보호 조건, 가드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보호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제어 흐름에 따라 제어가 흘러가는 것이죠.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주문 요청 행위를 수행한 후에 제어 흐름은 주문 접수 행위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주문이 유효한 주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한 주문이 아니라면 아닌 경우, 그래서 이제 여기 보호 조건이 나오는데요. 유효한 주문이 아닌 경우라면 보호 조건이 이렇게 대괄호로 표현되는 것이죠. 유효한 주문이 아닌 경우에는 주문 완료 행위를 그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고, 만약에 유효한 주문이라면 주문 이행이라고 하는 행위가 수행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렬적으로 배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동시에 송장 발행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금 지급 요청 이벤트를 발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대금 지급 이벤트를 수신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두 개가 완료됐을 때 주문이 끝나게 되니까 주문 완료 처리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제어 노드에는 다양한 노드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초기 이니셜 노드, 그래서 활동을 시작하는 노드고요. 여기 이제 검은색 원 아이콘으로 표현되는 거. 또 활동 최종 액티비티 파이널 노드가 있고, 그래서 모든 플로우 활동을 종료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 있는 활동들이 다 끝날 때 이런 표기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플로우 최종이라고 하는 거, 플로우 파이널은 어떤 하나의 흐름, 활동 다이어그램에서 하나의 흐름만 종료하는 노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비어있는 원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또 결정 노드라고 해서 decision, 하나의 입력 플로우와 여러 개의 출력 플로우를 갖는 노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입력 플로우가 들어오면 여러 개의 출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병합은 merge는
여러 입력 플로우를 병합해서 하나의 플로우로 출력하는 노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 플로우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다 병합을 해서 하나의 출력 플로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분기 실행은 하나의 입력 플로우를 동시에 여러 출력 플로우로 분기하여 실행시키는 노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까만색 막대기 표시가 되어 있는 바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의 입력 플로우가 들어왔을 때 이 입력에 대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분기시켜 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join은 결합 노드는 여러 입력 플로우를 동기화해서 하나의 플로우로 출력하는 노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 플로우를 받아서 이 입력 플로우들이 다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력 플로우 중에 어느 하나라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출력 플로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이제 제어 노드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이 초기 노드, 이니셜 노드는 활동이 시작하는 위치를 표현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초기 노드에서 활동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활동 최종 노드는 활동안의 모든 흐름이 종료하는 것을 이제 종료됐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고, 플로우 최종은 활동 안에서 여러 개의 흐름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흐름이 종료될 때 사용합니다. 결정 노드, 즉 디시전 노드는 하나의 입력단과 여러 개의 출력단을 갖습니다. 그리고 각 출력단은 보호 조건, 가드 컨디션으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주문 접수가 들어오면 어떤 가드 컨디션, 유효한 주문이 아닌 경우 이게 되면 아니면 이쪽 플로우를 타는 거고, 유효한 주문인 경우에는 이제 이쪽 플로우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단의 토큰이 전달되면 모든 출력단에 제공되고 출력단의 보호 조건으로 판단해서 참인 하나의 출력단으로만 출력이 됩니다. 이건 조건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병합 노드는 여러 개의 입력단과 하나의 출력단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력단에 제공하는 토큰을 병합해서 하나의 출력단에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말하는데요. 여러 개의 입력단에서 제공하는 토큰들을 하나 병합해서 하나의 출력단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문 접수를 한 후에 유효한 주문이든 유효한 주문이 아닌 경우든 여기에서 다 병합이 돼서 주문 완료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흐름이나 토큰이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결정 노드에서 분기된 제어 흐름 중에 하나라도 병합 노드에 도달하면 병합 노드를 통과합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분기 결합 노드와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유효한 주문이 아닌 경우에 여기에 도달하게 돼도 이 플로우 전체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유효한 주문인 경우에 이 흐름들을 다 타고 여기에 도달할 때도 이제 플로우가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주문 완료한 다음에 이제 플로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결정 노드와 병합 노드의 사용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다이어그램에서는 활동이 시작을 하면 우선 메일을 수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노드에서 그래서 수신 메일이 스팸 메일인가 여부를 체크하죠. 만약에 스팸 메일이면 휴지통에 넣기 행위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메일 읽기 행위가 실행이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제어 흐름이 완료되면 그때 이 병합 노드에 도달하게 되고, 다음에 활동 최종 노드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오른쪽 다이어그램에서는 결정 노드의 분기 조건을 노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분기 조건은 decision input이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잔액이 출금액보다 이상이라면 이렇게 되는 의미가 되죠. 그때는 참이면 출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짓이면 이제 출금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분기 노드, 즉 포크 노드는 하나의 입력단과 여러 개의 출력단을 갖습니다. 입력단에 이제 토큰이 전달되면 동시에 모든 출력단에 복제되어 제공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력 흐름을 다중 여러 개의 병렬 흐름으로 분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렬 실행하는 것을 표현할 때 분기 실행 노드를 사용합니다. 결합 노드, 즉 조인 노드는 여러 개의 입력단과 하나의 출력단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력단의 토큰 흐름을 동기화하고 결합해서 하나의 출력단에 제공하는 것이죠. 논리 엔드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논리 엔드. 결정 노드에서 분기된 제어 흐름 중 하나라도 병합 노드에 도달하면 병합 노드를 통과하지만 여기에 결합 노드인 경우에는 분기 실행 노드에서 분기된 모든 제어 흐름이 이 결합 노드에 도달해야만 다음 노드로 제어 흐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결정 병합 노드와의 차이점인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분기 실행 노드와 결합 노드의 사용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활동이 시작이 되면 신제품을 설계하는 행위를 수행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실행 노드에서 제품 마케팅하는 행위와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이 두 개의 행위가 분기되고 동시에 이 행위들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행위 실행이 모두 완료될 때, 이 결합 노드를 이제 통과해서 제품 판매 행위를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이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객체 노드, 즉 오브젝트 노드는 객체 흐름을 표현할 때, 즉 활동 안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 객체 흐름은 데이터 노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문서라고 하는 객체 노드, 이 객체 노드의 객체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화살표로. 그래서 주문 요청 행위에서 주문서라고 하는 객체가 주문 접수에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객체 노드에는 객체, 오브젝트, 입력핀, 인풋핀, 또 출력핀, 아웃풋핀, 또 활동 매개 변수, 액티비티 파라미터, 중앙 버퍼, 센트럴 버퍼, 또 데이터 스토어, 이러한 노드들이 포함됩니다. 객체는 활동 다이어그램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각형 안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입력핀은 행위와 활동이 데이터를 받는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게 조그만 사각형, 정사각형의 모양의 아이콘으로 표현된 것이, 여기 들어오는 것은 입력핀이고, 또 여기서 나가는 것은 이제 출력핀이 되는 것이죠. 행위와 활동의 데이터를 보내는 위치, 나가는 쪽이 되는 것이, 그게 출력편이 되는 거고, 어떤 특정 활동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데이터의 매개 변수를 표현할 때는 이게 활동 다이어그램에 여기에 직사각형 형태로 매개 변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중앙 버퍼, 여러 소스나 대상으로부터 데이터 플로우를 관리하는 노드이고요. 여기는 센트럴 버퍼라고 하는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있는 사각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데이터 스토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말하는 거고,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스테레오 타입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사각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들 객체 노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즉 오브젝트 노드는 활동 다이어그램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류의 인스턴스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클래스류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와 같은 부류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클래스도 있고, 또 오브젝트도 있고, 컴포넌트도 있고,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클래스류, 클래스피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의 인스턴스를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문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객체 노드는 버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디폴트 기본적으로는 버퍼의 개수는 무제한적이지만 어퍼 바운드 제약으로 버퍼의 개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더링 제약으로 버퍼링 행위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주문이라고 하는 객체 노드에
어퍼 바운드가 12를 이렇게 지정해 줬죠. 그러니까 버퍼의 개수가 12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순서는 리포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죠. 리포라고 하는 것은 last in, first out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처음 나간다. 지금 마치 이제 스택의 구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입출력되고 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이 객체 노드를 사용해서 활동 안에서의 특정한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다이그램에서 주문을 생성한 후에 이 주문 객체가 생성이 되죠. 이 주문 객체의 현재 상태는 시작 이 주문 생성 초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상태를. 그다음에 주문 처리하고 난 다음에 주문 객체는 처리됨이라고 하는 상태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떤 객체 안에서의 상태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상태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P는 행위와 활동이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력핀과 출력핀이 있죠. 여기에 아까 본 것처럼 주문 요청에서 요 주문 데이터를 보내는 위치, 즉 그래서 여기 주문서를 보내는 위치 출력핀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주문서를 받는 입력핀이 되는 것이죠. 활동 다이어그램 매개변수, 즉 액티비티 파라미터는 활동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데이터 매개 변수로서 관련된 데이터 타입,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주문 처리 활동, 액티비티 활동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매개 변수로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활동 매개 변수 객체 노드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이 활동으로 넘겨줄 수가 있고, 또 이 활동에서 처리된 결과를 이제 데이터를 이 매개 변수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중앙 버퍼, 즉 센트럴 버퍼는 여러 소스 및 대상으로부터의 데이터 플로우를 관리해주는 그런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품일 생산과 부품이 생산 이 행위를 수행하게 되면 이 생산된 부품이 중앙 버퍼, 여기에 부품이라고 하는 중앙 버퍼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품을 조립할 때 이 중앙 버퍼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이제 조립하는 그런 행위를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말합니다. 이 데이터 저장소로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이런 것들이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서 주문 저장 행위에서 생성된 이 주문서는 이 주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 스토어의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저장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파티션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행위를 식별하기 위한 활동 그룹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행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그룹을 묶고 싶다면 우리는 이제 파티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조직 단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를 그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판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판매 프로세스를 표현할 때 이 고객, 영업부서, 회계부서 이 세 개의 조직을 파티션으로 지금 묶고 있습니다. 이 고객은 주문 요청 행위와 대금 지급 행위를 수행하고, 또 영업부서는 주문 접수, 주문 이행, 배송, 주문 완료 이런 행위를 수행하고, 또 회계부서는 송장 발행, 또 대금 지급 요청 이벤트 발행하고, 또 대금 수금 이벤트를 수신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묶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으로 이렇게 나눌 때 우리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주얼 패러다임 for UML 모델링 툴을 사용을 해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판매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델 익스플로러에서 뉴 모델 하나 만들죠. 활동 모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섭 다이어그램으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선택하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선택을 해서 빈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활동 다이어그램의 이름을 우리는 판매 프로세서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죠. 이 판매 프로세스는 3개의 파티션을 갖습니다. 고객, 영업부서, 또 회계부서. 여기에서 비주얼 패러다임 포 UML은 이 파티션을 여기에 스윕 레인으로 표현하겠어요. 이 스윕 레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버티컬 스윕 레인, 호리젠탈 스윕 레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호리젠탈 스윕 레인을 쓰겠습니다. 갖다 끌어놓고 여기서 이걸 길게 해서 충분히 잡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파티션의 이름을 우리는 고객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티션의 이름을 영업부서라고 할까요? 영업부서가 되고, 그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Add Horizontal Partition 해가지고 파티션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부서 이렇게 추가하죠.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시작해요. 이니셜 로드 갖다가 걸어놓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니셜 로드로부터 이제 고객은 주문 요청을 하죠. 그래서 액션 해가지고 액션에서 이 액션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주문 요청을 하면 이때 이제 제어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니셜 로드에서부터 액션 로드로 제어가 흘러가는 거죠. 주문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주문 요청하게 되면 영업부서가 이 주문을 접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끌어다 놓고 여기서 여기 액션이거든요. 이걸 이제 해주게 되면, 요청하게 되면 주문 접수를 하죠. 주문 접수가 행위를 하게 되고, 이 주문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접수된 주문이 유효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디시전 노드를 끌어옵니다. 디시전 노드 노드 이름을 우리가 없는 걸로 하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름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에 오브젝트 흐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도 좋고, 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문 접수하고 난 다음에 주문 이행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액션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주문 이행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죠. 행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영업부서에서는 배송을 하게 되고, 회계부서에서는 이제 송장 발부를 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시전 노드 대신에 여기에 포크 노드를 선택하겠습니다. 포크. 그래서 이 포크 노드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추가하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 걸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포크 노드를 두 개 걸쳐 놔서 놓도록 하죠. 그래서 주문 이행을 수행을 하고, 또 여기에 주문 이행이 수행이 되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하나는 배송, 여기서 배송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회계부서에서는 송장 발행을 하죠. 여기다 놓고 송장 발행, 이 송장 발행을 수행하게 되죠. 컨트롤 플로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갈까요? 예. 송장 발행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송장 발행하고 나면은 이제 회계부서는 대금 지급 요청 이벤트를 발송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에서 여기에 send signal action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갖다 놓고, 여기에서 대금 지급 요청, 대금 지급 요청,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는 거죠. 또 흐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가게 되고. 그렇죠? 대금 요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고객은 대금 지급을 하죠. 여기에서 액션으로 여기에서 대금 지급을 합니다. 대금 지급 이렇게 대금 지급을 수행하게 되죠. 그럼 크게 키울까요? 대금 지급. 그래서 대금 지급을 요청하게 되면 대금 지급 행위를 수행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대금 지급 행위가 되게 되면은 이 회계부서에서는 대금이 수금됐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액션에서 다시 선택을 하고, 이번에 accept event action 가지고 여기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대금 수금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컨트롤 흐름이 대금 지급에서 대금 수금으로 오게 되겠죠. 그렇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작업들이 모두 다 끝나게 된 거죠. 좀 줄일까요? 이 두 개의 작업들이 모두 이제 병렬 처리가 된 거고, 이 작업들을 완료하기 위해서 포커 노드가 아니고 이번에는 조인 노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도록 하죠. 그래서 대금 수급이 이루어지고, 대금 수급이 이루어지고, 배송도 완료가 되고, 여기서 완료가 되고, 두 개가 다 완료됐을 때, 이제 요 정상적인 주문에 대한 처리 흐름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번에 유효한 주문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게 되면은 이제 이 작업들을 수행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merge 노드를 선택을 하고요. 예, merge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erge 노드 이름은 없는 걸로 할까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merge 노드가 오게 되고, 조금 모자르네요. 좀 키워볼까요? 크기를 금방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작업하던 정상적인 경우에도 이 머지 노드로 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경우, 이 주문이 유효한 주문이 아닌 경우에도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끌고, 여기서 끌고 이만큼 올라갈까요? 여기도 끌고 이만큼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유효한, 그리고 위에는 유효한 주문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겠죠. 아닌 경우에 이제 이쪽으로 오죠. 여기에서 이제 주문 이행하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만나면, 그러면 주문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액션을 주문 완료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액티비티 파이널 해가지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 흐름도 이렇게 가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